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지게차 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한방의 정리, 건설기계 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도 매 시험마다 5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먼저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대통령령에 따라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자, 건설기계 자체 등록과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말소 등 건설기계와 관련된 것은 모두 시도지사의 관할입니다. 하지만 이 건설기계를 이용한 매매업, 임대업 등 건설기계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더 작은 단위인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시도지사다. 자,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언제 하나?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 신청한다. 전시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는 5일입니다. 등록 신청은 대통령령에 따라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청한다. 등록 신청. 이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국내 제품일 경우 건설기계 제작증, 수입품일 경우 수입면장 등 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관청에서 매입 시 매수 증서가 필요하고요. 건설기계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 재원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건설기계 제작증, 수입면장, 매수 증서, 소유자 증명서류, 건설기계 재원표,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 자, 아주 간단하게 건설기계 소유자는 다음 어느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는가? 대통령령이죠.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건설기계 사업은 시군구청장, 그냥 건설기계 등록이다.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에게 한다.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취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죠.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소유자 증명서류, 건설기계 제작증, 재원표 다 필요하죠. 하지만 호적 등본 필요 없다. 자, 건설기계 소유자 변동 등이 있을 때 등록 변경 신고를 하는데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역시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한다. 30일 이내에 변경사항 신고고 상속시에는 3개월, 역시 전시 비상사태다 5일입니다. 그리고 등록 변경 시 제출 서류에는 등신 검증이 있다. 등신이 아닌지 검증한다고? 기분 나쁘지만 등신 검증, 등록증, 신청서, 검사증, 증명서류 있다.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검사증 필요합니다. 등신 검증. 자, 그래서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자, 만약에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매수자가 지게차를 사가놓고는 이 등록 변경 신고를 안 해서 세금고지서가 계속 매도인한테 날라온다. 이랬을 때는 매도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매도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한다. 자, 등록 이전 신고 역시 주소지나 사용 본거지가 시도간 변경이 있을 때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역시 3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소유자 변경은 등록 변경 신고, 주소지나 사용 본거지가 시도간 변경이 있을 때 등록 이전 신고를 하는데 역시 30일 이내 하고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등록 이전 신고 시 제출 서류 역시 등신인지 아닌지 검증합니다. 등신 검증이다. 등록 이전 변경 신청서, 등록 이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검사증, 등신 검증 필요하다. 자, 이렇게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등록 이전 신고 대상은 자, 앞에서 봤듯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소유주의 주소지 변경, 사용 본거지 변경 등이 있을 때 변경이나 등록 이전 신고를 한다. 하지만 건설기계의 단순 소재지 변동이다? 이전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공장이 서울에 있는데 부산물류센터에서 지게차가 급히 필요해서 지게차를 부산에 가지고 가서 한 2주간 일하고 왔다. 건설기계의 소재가 변동됐죠? 하지만 이런 단순한 소재지 변동은 이전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등록의 말소는 말소 사유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암기 방법은 거짓 반차 최고 3천, 폐교 안에서 도수체조하면 등록 말소된다. 거짓 반차 내면 최고 3천, 폐교 안에서 도수체조하면 등록 말소. 자, 순서대로 볼까요? 거짓으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등록 말소. 구조적으로 반품, 구조적 결함으로 반품했다. 등록 말소. 차대가 등록 시와 다른 경우 말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의 최고를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최고 받고도 검사받지 않았다. 등록 말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멸실됐다. 등록 말소. 폐기, 교육, 안전기준 부적합, 도난, 수출 모두 등록 말소 사유입니다. 거짓 반차 최고 3천, 폐교환, 도수체조 등록 말소 사유다. 자, 건설기계 등록 원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10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몇 년? 10년 동안 보존한다. 건설기계 등록 원부는 등록 말소 후에 10년 동안 보존한다. 자, 다음 중 등록 말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폐교환, 폐기하였을 때 등록 말소죠. 거짓 반차, 차대가 등록 시와 다른 경우 건설기계 자체가 멸실됐다. 당연히 등록 말소 되겠죠. 하지만 구조 변경은 아닙니다. 구조 변경은 등록 말소 사유 아니다. 자, 등록 번호표는 쉽게 차량 번호판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 아니다. 등록 번호표에는 등록 관청과 용도, 기종 및 등록 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연식은 들어가지 않겠죠? 번호표에 연식 없다. 자, 신규 등록 시에 시도를 달리하는 등록 이전 신고 시에 등록번호 식별이 곤란하다. 그랬을 때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고 역시나 등록번호표 제작 통지 및 명령도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도지사가 한다. 등록번호표는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앞형으로 외곽선 1.5mm를 튀어나오게 제작한다. 등록번호표의 제작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되고 시도지사로부터 제작 통지를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 제작을 신청하면 신청은 3일, 신청은 3일입니다. 제작자는 이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제작해야 된다. 3신청 7제작이다.
3일 이내 신청, 7일 이내 제작. 등록번호표는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 관용이냐에 따라서 색상과 등록번호가 다른데요. 자가용이다 녹색판에 흰색 문자, 영업용이다 주황색판 흰색 문자, 관용은 흰색판에 검은색 문자입니다. 등록번호도 자가용은 1001번부터 4999까지, 영업용은 5001번부터 8999까지, 관용은 9000번대다. 자, 등록번호표의 기종별 기호 표시는 불굴 로지스, 덤기 모럴노입니다. 불굴 로지스, 덤기 모럴노. 1번 불도저부터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6번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 안전기다. 10개 그냥 외웁니다. 외국계 물류회사 불굴 로지스 덤기 모럴노다. 입니다. 불굴 로지스 덤기 모럴노. 등록번호표 반납 사유 발생 시 반납은 며칠 이내 하나? 10일 이내 반납입니다. 10일 이내 반납이다. 누구에게 반납하나? 시도지사예요. 역시 사업은 시군구청장,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입니다. 자, 건설기계에 특별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할 건설기계에는 특별 표지판은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에 부착하고, 자, 요 숫자들을 외웁니다. 길이 16.7, 너비 2.5, 높이 4m, 회전 반경 12m, 총 중량 40톤, 축중 10톤. 자, 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반드시 특별 표지판을 등록번호 표시되어 있는 면에 부착한다. 자, 기준은 다시 한번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m, 회전 반경 12m, 총 중량 40톤, 축중 10톤입니다. 이런 규격의 직사각형 컨테이너 크기를 초과한다. 그랬을 때 특별 표지판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경고 표지판은 조종실 내외에서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자, 적재물의 위험 표지는 주로 화물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됩니다. 너비 30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을 안전기준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꼭 달아야 한다. 자, 임시운행 사유를 살펴보면 신개발 건설기계의 시험연구 목적인 경우에는 길게 3년 이내 임시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등록하기 전이니까 임시운행입니다. 등록 전 임시운행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어떤 게 있나 보면 등록 신청을 하러 간다. 등록 안 된 상태죠. 신규 등록 검사를 하러 간다. 역시 등록 전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수출, 판매, 전시하러 일시적인 운행을 한다. 임시운행 사유에 해당하고 기간은 15일 이내다. 그래서 임시운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가 등록 전에 할 수 있는 행위인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가령 정기검사를 받으러 간다거나 장기간 지방에 장비를 파견을 보낸다. 그런 경우에는 다 등록이 된 건설기계겠죠. 임시운행 사유가 될 수 없다. 자, 건설기계의 범위에는 아래 27종 민 특수 건설기계가 있는데요. 자, 한 번 정도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전기. 자, 아까 외웠던 거네요. 1번부터 10번까지. 불굴 로지스, 덤기 모럴노.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배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덤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체 살포기, 쇠석기, 공기 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 채취기, 준설선인데 스스로 운항할 수 없는 비장식 준설선, 타워크레인,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특수건설기계가 건설기계 범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검사는 검사 대행자가 합니다.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 검사는 검사 대행자가 한다. 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6개월, 1년, 2년짜리 있고 그 밖에는 3년이니까 요 몇 개 안 되는 것만 잘 외워두면 되겠죠? 타워크레인은 6개월 정기검사 유효기간입니다. 6개월마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타이어식 굴착기 1년이고 무한궤도식은 3년이에요. 덤프트럭, 기중기, 믹서트럭, 아스팔트 살포기는 1년입니다. 자, 문제 내기 좋죠? 다음 중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닌 것은 타이어식 굴착기,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 아스팔트 살포기입니다. 살포시 1년 정기검사 유효하고, 로더, 지게차, 모터그레이더, 천공기는 2년이에요. 지게차 있죠? 지게차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이다. 무한궤도 굴착기 3년인 거, 요거 중요합니다. 자,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운행하고자 할 때는 어느 검사 받아야 되는가? 정기검사 받으면 되겠죠? 자, 우문현답입니다. 검사기간 만료 후에 계속 운행하고자 한다. 정기검사 또 받으면 됩니다. 자, 1톤 지게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지게차는 2년이죠? 자, 정기검사의 신청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자, 만료일이 이때다. 그 전 30일, 그 후 30일, 각각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검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검사 대행자는 5일 이내에 검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합니다. 검사 신청 횟수 5일 이내 통지합니다. 정비업소에서 제동장치에 대해서 정기검사에 상당하는 정비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에서 그 부분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동장치 정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정비업소에서 제동장치에 대해서 정기검사 상당하는 정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동장치 정비 확인서를 제출하고 정기검사에서 그 부분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 정기검사의 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6월 이내다. 어떤 사유가 있나 보면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해외 임대를 위해 일시 반출기간 내에 정기검사 연기할 수 있고, 압류된 건설기계다. 압류기간 이내. 대여업을 휴지하는 경우 그 휴지기간 이내에 연기할 수 있고, 타워크레인 천공기가 해체된 경우 해체되어 있는 기간 이내에는 정기검사 연기 가능합니다. 자,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검사 대행자는 연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일 이내 통지합니다. 통지는 5일 이내. 자, 그런데 연기에 대해서
불허 통지를 받았다. 연기 안 돼. 그랬을 때는 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신청해야 됩니다. 불허 통지 받았을 때는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최고합니다. 최고. 엄격히 요구하는 거죠. 자, 최고는 3개월 이내에 한다. 최고 3. 시도지사 최고 3. 자,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건설기계의 구조 변경 범위는 건설기계의 길이나 너비나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동력 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작업장치 등 각종 장치의 형식 변경을 할 때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 변경. 자, 수상작업용이에요. 육상작업용이다 하면 틀린다. 자, 하지만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적재함 용량 증가를 위한 구조 변경이다. 건설기계의 기종 자체를 변경하는 기종 변경이다.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도 구조 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겠죠?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 형식 변경, 이거는 구조 변경에 속합니다. 자, 이러한 구조 변경 검사는 변경 개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구조 변경 검사 신청은 변경 개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자, 수시 검사의 경우 그 사유가 중요한데요. 어떨 때 수시 검사 받냐?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실시하거나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합니다. 수시검사. 자, 수시검사는 시도지사, 역시 시도지사의 수시검사 명령시에 검사일 10일 이전에 명령서를 교부합니다. 수시 10일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시설과 기술을 갖춘 경우 검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자, 검사 대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의 첨부 서류에는 규식이 있습니다. 규식이. 거식이 아니고 규식이. 검사 업무 규정안, 시설 보유 증명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 필요하다. 자, 장비 보유 증명서는 아닙니다. 요거 헷갈린다. 짱식이 아니고 규식이다. 규식이. 검사 업무 규정안, 시설 보유 증명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기검사 대행기관은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에요.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우리나라 정기검사 대행기관이다. 자, 검사소 이외의 장소에서 출장검사, 편하게 출장검사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섬지역, 도서지역인 경우나 너비가 2.5m를 초과해서 도로 운행이 용이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자체 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 10톤 초과, 최고 속도가 시간당 35km 미만인 경우 출장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최고 속도 35km 미만인 경우입니다. 너무 느리거나 너무 무겁거나 너비가 너무 크다. 섬지역이다. 자, 이동에 무리가 따르죠. 출장검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장검사가 불가해서 반드시 검사장에서 검사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는 덤프, 믹서,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카, 아스팔트 살포기. 자, 이런 것들은 출장검사 불가하고 검사장에서 검사받아야 됩니다. 덤프 믹서,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카, 아스팔트 살포기 있습니다. 자, 조종사의 면허 종류에는 건설기계 톤수에 따라 같은 건설기계라도 면허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불도저는 모든 톤수의 불도저를 몰 수 있는 톤수 제한이 없는 면허와 5톤 미만 불도저만 몰 수 있는 면허는 아니고, 굴착기도 마찬가지로 기능사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전체를 포괄하는 굴착기 면허와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굴착기 면허는 아닙니다. 로더의 경우에는 3톤 미만과 5톤 미만, 그냥 로더 이렇게 3개는 아니고, 지게차는 굴착기와 마찬가지로 소형 건설기계 3톤 미만 지게차,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하게 될 톤수에 관계없이 대형 지게차까지 몰 수 있는 지게차 면허, 이렇게 2개로 나뉘고, 청공기, 항타, 항발기는 5톤 미만간 아니고요. 타워 크레인은 3톤 미만간 아닌다. 그 밖에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 펌프, 쇠석기, 공기 압축기, 준설선 등의 조종사 면허가 있습니다. 자, 일종 대형 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를 살펴보면 덤프,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 적재식의 청공기, 노상 안전기 있고요. 콘크리트 살포기는 안 돼요. 그 밖에 3톤 미만 지게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에 일종 대형 면허로 조종 가능하다. 도로 운행시로 제한됩니다. 자, 그 밖에 기능사 자격증 없이 시도지사의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에 발급받는 이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 면허에 대해 알아보면 교육 시간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3톤 미만 굴착기, 지게차, 로드의 경우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합 12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불도저의 경우 실습이 6시간 추가돼서 이론 6시간, 실습 12시간, 총 1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자, 여기서 3톤 미만 지게차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기계 조종면허 중에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된다. 자, 조종면허의 적성검사 기준은 시력은 두 눈 뜨고 0.7, 각각 0.3이고요. 청력은 55dB, 언어 분별력은 80% 이상, 시야 각이죠. 시각은 150도 이상 볼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정신질환자나 마약,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어야 되겠죠. 자, 숫자만 외웁니다. 시력 0.7, 0.3, 청력 55dB, 언어 분별력 80%, 시각 150도. 적성검사 기준입니다. 자, 이러한 적성검사는 10년마다 하는 정기적성검사, 장애 사유 발생 시 하는 수시 적성검사는 아니는데, 정기적성검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는다. 자, 건설기계 검사 기준에서 제동장치의 제동력은 모든 축 제동력의 합이 빈차 축 중에 50% 이상일 것, 동일차 축 좌우 바퀴 제동력 편차는 축 중 8% 이내일 것, 주차 제동력의 합이 빈차 중량의 20% 이상일 것입니다. 자, 모든 축 제동력의 합은 모든 축이니까 제일 커야 되겠죠? 빈차 축 중에 50% 이상, 좌우 바퀴 제동력 편차 축 중 8%, 편차는 8% 이내일 것, 주차 제동력의 합은 빈차 중량의 20% 이상일 것입니다. 모든 축 제동력 합은 50% 이상, 주차 제동력은 20%예요. 좌우 편차는 축 중 8% 이내여야 된다. 건설기계 검사 기준의 원동기의 성능에 대한 기준은 작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어야 되고, 원동기 설치 상태가 확실할 것,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모두 쉽게 이해되죠? 건설기계 무상 AS 법정기간은 12개월입니다. 제작자로부터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무상 AS는 법적으로 12개월이다. 자, 이번에는 건설기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지사 아니고 사업이니까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한다. 자, 문제 내기 좋죠? 다음 중 건설기계 사업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은 맞고 보험업이나 폐기업 이런 거 나오면 틀린 답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 매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구비서류로 맞는 것은 자, 매매업 등록 시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보증보험증서, 사무실 증명서, 건설기계 주차장인 주기장 시설보유서 매매업 등록 시 필요하고요. 매매업 등록 필증,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보험증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보증보험증서, 사무실 증명서, 주기장 시설보유서 필요합니다. 자, 건설기계 정비업은 종합, 부문, 전문 건설기계 정비업이 있어요. 건설장비 정비업은 이게 전부종, 전문, 부분, 종합 있다. 전부종, 건설기계 정비업은 이게 전부종, 종합정비업, 부분정비업, 전문정비업의 사업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합정비업은 다 하는 거죠. 롤러, 링크, 트랙 슈의 재생, 자키 트랙 부품의 재생, 프레임 조정, 변속기 분해 정비, 엔진 탈부착 및 정비까지 대부분의 정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종합정비업. 자, 부분정비업은 프레임 조정, 롤러, 링크, 트랙 슈 재생을 제외한 차체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고 전문정비업의 사업 범위는 유압정비업이냐 아니면 원동기 정비업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자, 하지만 원동기 정비업에서는 유압장치를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사업 범위를 나눠야 돼요. 원동기 정비업에서는 유압장치 정비할 수 없다. 자, 이번에는 면허 취소 사유와 면허 정지 사유, 각종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의로 사망, 중경상 사고를 냈다.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경상 한 명이라도 고의로 사고 냈다. 면허 취소예요. 그리고 사상자 수에 따라서 사망 1명이다. 면허정지 45일. 중상 1명이면 면허정지 15일. 경상은 면허정지 5일입니다. 여기서 중상이란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에요. 사망 45, 중상 15, 경상 5일이다. 각각 3을 곱하면 되죠? 경상 5에서 15, 45입니다. 그리고 재산피해 50만원당 정지가 1일이에요. 기간은 90일 최대로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취한 상태다 그러면 0.03%고요. 만취다 하면 0.08%입니다. 그래서 취한 상태, 만취는 아니지만 취한 상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08 미만에서 조정하면 면허정지 60일이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장애를 일으켜서 가스공급을 방해했다. 면허정지 180일입니다. 가스공급시설 손괴, 장애를 일으켜서 가스공급을 방해하면 면허정지 180일이다. 음주운전했다. 면허정지 60일. 자,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했을 때 꼭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 취소고요. 음주 조종으로 죽거나 다치게 했다. 음주운전 인명사고 면허 취소입니다. 정신미약자, 마약, 알코올 중독이다. 취소 사유고요. 그냥 취한 상태로 조종했다. 면허정지 60일인데 만취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을 넘어섰다. 그 상태로 조종했을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상태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삼지 나오시죠? 면허 취소됩니다. 자, 요거는 면허 정지 중에 조종했다. 요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면허 취소다. 약물 투여 후 조종했다. 취소고요. 면허증 대여. 자, 요거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했다. 면허 취소다. 자, 면허증의 반납은 면허 취소가 됐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면허증 반납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 면허 취소된 때 반납해야 되고요. 면허 효력이 정지된 때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면허증을 분실해서 재교부 받았다. 그런데 이사하다 보니까 장롱 밑에 있네. 분실했던 면허증을 발견했을 때 자, 10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자, 위에 3개는 반납해야 되는 사유. 하지만 해외 이주로 출국했다. 자, 이주로 출국하든 여행을 가든 출국했다고 면허증 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죠? 면허증 반납 사유 아니다. 해외 이주 출국 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과태료인데요. 자, 2만원부터 50만원, 100만원, 1년 1천, 2년 2천 있습니다. 차례로 알아보면 먼저 2만원짜리는 경미한 거죠. 정기검사,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만료된 지 아직 30일 이내다. 그럴 때는 2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정기검사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만료기간 지나고 아직 30일 이내다. 2만원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사항은 임시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 변경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했다. 등록 말소 신청 안 했다. 등록 번호판 반납 안 했다. 공영 주기장 설치를 위반해서 건설기계를 아무데나 세워뒀다. 50만원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과태료 사항은 등록 번호표를 아예 부착하지 않았다. 봉인을 새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차량을 운행한 자다.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등록번호 부착하지 않았거나 봉인을 새기지 않은 자, 그리고 그것을 운행한 자는 100만원 과태료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사항은 거짓 부정 등록했다.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서 아예 식별이 곤란하다. 중범죄죠. 정비명령을 불이행했다. 명령 불이행이니까 셉니다. 처벌이. 구조변경 검사나 수시검사 받지 않은 자. 자, 마음대로 구조변경해서 개조해서 타고 다닐 우려가 있겠죠. 벌칙이 세다. 1년 1천입니다. 그리고 조종사 면허 없이 조종했다. 1년 1천. 면허 취소 후에 계속 조종했다. 자, 무면허인 상태로 조종한 거죠. 취소됐으면 무면허인데 계속 조종했다. 1년 1천입니다.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토지에 방치했다. 방치하면 1년 1천입니다. 그냥 공영주기장 설치 위반해서 세워두면 50만원인데 도로나 타인토지에 방치하면 1년 1천입니다. 그리고 폐기나 인수증명 서류를 발급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했다. 1년 1천입니다. 그리고 폐기 요청 미이행과 조종면허 부정 취득, 조종교육 이수 증빙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했다. 거짓 부정등록, 등록번호 지워 없애 식별 곤란하다. 정비명령 불이행, 구조변경검사나 수시검사 받지 않았다. 면허 없이 조종했다. 취소 후에 계속 조종했다.
타인 토지나 도로에 방치했다. 폐기시 인수증명서류 발급 거부하거나 거짓 발급했다. 그리고 폐기 요청 미이행과 조정면허 부정취득, 조정교육 이수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했다. 1년 1천입니다. 원원. 부정취득 거짓 발급. 자, 1년 1천입니다. 자, 1년 1천이 아주 중한 벌칙인데 2년 2천은 그럼 어떤 게 들어가나? 자, 2년 2천은 그 사람이 무면허가 아니라 기계가 등록 안 된 건설기계거나 등록 말소가 돼버린 건설기계, 유령 건설기계다. 또는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 없이 했다. 사업자와 관련된 엄중한 위반이 2년 2천에 속하겠어요. 등록 없이 건설기계 사업을 했거나 등록 안 된 건설기계나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운행했다. 그리고 등록 취소됐거나 정지됐는데 그런 사업자인데 계속 건설기계 사업을 한자. 무등록 사업자죠. 무등록 사업자 2년 2천이다. 그리고 시도지사에 지정받지 않고 등록 번호판을 제작하거나 새긴 자 2년 2천입니다. 그리고 법규를 위반해 주요 구조장치를 변경 개조한 자도 2년 2천이다. 구조 변경 검사받지 않은 자는 2년 1천이지만 법규를 위반해서 주요 구조장치를 변경 개조한 자는 2년 2천입니다. 자, 과태료 처분 불복 시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합니다. 이의제기는 60일 이내다. 고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불복 시에 이의제기합니다. 그리고 통고 처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한 자는 즉결 심판에 회부합니다. 자, 여기까지 건설기계 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져서 도로교통법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